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한 해가 돼서 12월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래서 아주 저희 시학 강좌는 아주 정말 보람있게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 강의를 박수 한번 쳐주시다요. 사실은 양자 역학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이고 우주고 자연이고 다 서로 연결된 것,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는 사실, 그 연결 속에 금년 우리가 시인이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의 그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야,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11번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회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합을 통해서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과 곁들여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파동의 우주와 이 파동의 시학에서 어떤 그 우주적인 그런 지식과 시학의 지식을 이렇게 합쳐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주,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은 서로 별개의 세계다.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는 별개라는 생각으로 살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양자역학,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차츰차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주와 나는 다 같이 원자라는 공통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별이나 달이나 나나 다 같이 원자로 구성된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우주는 별개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별개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우주관, 자연관,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좀 더 이 우주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깊게 이해하자. 그런데 이 우주를 뭘로 이해하겠다는 것인가? 우주나 인간이나 공통적 요소가 원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천성대를 보고 뭘 보고 또는 천문학을 이렇게 거창한 지금까지의 고전 물리학에서 봤던 우주에 대한 관찰이 아니라 바로 양자역학을 통한 공통적 요소인 원자를 통해서 우주를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원자를 통해서 우주를 보고 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이 원자의 일종인 빛에 대해서 몇 시간 강의를 했고, 또 하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강좌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인간도 마찬가지고 네, 움직인다, 파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배웠듯이 파동은 파동인데 문제는 전자를 보니까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은 완전 무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자를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완전 무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모두 불완전한 조건이더라. 그래서 전자들은 그 불완전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다른 것과 이합 집산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한다. 근데 우리 인간, 그동안은 우리 인간만 불완전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자연이야 완전한 존재고 인간만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그동안의 철학, 그동안의 사상, 모든 것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불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철학의 과제고 종교의 과제고 인문학의 과제고 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그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라는 형식을 취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시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은유라는 방식, 은유라는 상상을 통해서 극복한다. 그럼 원자들은, 전자들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그들도 파동을 통해서 퀀텀 점프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주로 전자의 얘기고, 그러면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럼 어떤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그중 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들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했다. 그래서 불안한 전자들끼리 결합하여 분자라는 안정된 입자를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어떤가? 양성자는 양전화, 플러스를 띠고 있으며 둘레에 있는 음전화인 전자와 수자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하면 양성자 하나, 네, 전자 하나, 이렇게 1대1로 커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들도 살펴보면 태생적으로 불안한 운명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가 그렇다고 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불안한 운명인가 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우선 양성자를 보면 둘레에 있는 전자와 개수는 같은데 질량이 전자의 1836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전자와 네, 가운데 있는 양성자와 수는 같아요. 그런데 무게가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나 무거워요. 거기서부터
불균형이죠.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면요, 에너지가 다릅니다. 파동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와 엄청난 질량의 불균형을 갖는다. 따라서 전자번호 1인 수소는 양성자 1, 전자 1이니 양성자가 전자의 1836배나 무겁고, 원자번호가 92인 우라늄의 경우는 전자에 비해 질량이 1836 곱하기 92배가 된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차이를 갖습니다. 전자하고. 그러니 질량이 큰, 즉 원자 번호가 많은 양성자들은, 양성자는 전기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끼리 92개 놈이 한 뭉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컷을 96개를 한 방에 모아놨다. 이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 플러스와 플러스면 에너지가 서로 합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청력이라고 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놈들 92개를 뭉쳐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는 힘으로 원자의 중심에 조용히 모여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양성자들도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더구나 질량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파동이기에 양성자와 수가 많은 원자들의 내부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 밀치고 발광하는 소용돌이가 된다. 그래서 조물주는 이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화하고자 양성자보다 좀 무거운 중성자를 이들 사이에 투입해서 발광치는 양성자를 안정시키고자 해가지고 서로 뭉쳐있는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친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양성자만도 전자의 1836배인데 중성자는 그보다 약간 큰 1839배. 이건 더 무겁네, 이건 또. 그러니 원자핵인 이들의 집단은 강대강 태생적으로 화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고자 기존의 에너지, 소위 중력이니 전자기력이니 하는 이런 걸로는 이것들을 뭉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에너지를 이들에게 부여하는데 그게 스트롱 파워, 스트롱 포스입니다. 별도의 이 지상에 없는 오직 원자 핵 속에만 있는 무서운 에너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말이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중력, 전자에서 품어내는 전자기력, 원자 핵 속에서 그 엄청난 파워를 묶어놓기 위해서, 이게 묶어놓기 위해서 또 다른 파워가 하나 있어요. 그게 강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 빅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점 하나가 전 우주를 만들었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힘 무슨 말 같은 소리.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원자 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강력이라는 게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전자보다 1836배, 1839배가 되는 그 질량 덩어리를 뭉치도록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힘, 그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힘이 특별히 원자 핵 속에서만 작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강력이라는 스트롱 포스라는 것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자, 양성자 내부에도 또 문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쿼크라고 하는 쿼크라는 또 조그만 알갱이들이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도 또 3놈씩 들어있어요. 요놈들도 또 발광체요. 그래서 그놈들만 묶어줄 수 있는 또 파워가 필요해요. 그게 양력, 약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4가지 파워가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게 우주를 지배해요. 이게 우주를 지배합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이 4가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자, 한편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예컨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또 하나 이제 원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들을 보면, 이제 물질을 보면, 아, 이것은 금이고, 이건 다이아몬드고, 이건 저 남이고, 이건 아연이고, 이건 수소고, 이건 산소고, 탄소고, 이래가지고 실제 92가지로 나눠져요. 92개 원소니까 92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그 속에 있는 원자들은 각각, 이것은 금원자, 이것은 은원자, 이것은 동원자, 이것은 아연원자, 그것들끼리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되죠? 아닙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이다, 은이다, 동이다, 아연이다, 철이다, 탄수다, 수소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그 속에 천연적으로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구분되냐? 오직 전자와 양성자의 커플. 수소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2개가 합쳐서 한 커플이 돼요. 이렇게 수소 그리고 양성자 2놈이 합쳐서 한 커플이 되는데, 이 한 커플이 된 요놈은 수소야. 그러면은 이게 2커플이 되면 어떻게 되냐? 2커플이 되면 헬륨이 돼.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요, 헬륨하고 수소고 이게 둘이 합치니까 이 다른 성질이 된 것뿐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아주 단순한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 커플이 몇 개로 뭉쳐있느냐, 몇 개로 뭉쳐있느냐에 따라서 탄소도 되고 산소도 되고 금도 되고 아연 되고 백금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소는 전자 1개, 양성자 1개, 탄소는 전자 6개, 양성자 6개, 산소는 전자 8개, 양성자 8개, 은은 전자 41개, 47개, 양성자 이렇게 짝을 맞춰서 다 그 숫자가 그 짝이, 그 커플이 몇 개냐에 따라서 철이다, 은이다, 금이다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전자 79개, 양성자 79개, 우라늄은 전자 92개, 양성자 92개. 그러니까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놈이 몇 놈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철도 되고 은도 되고 동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야, 참 재미있는 세상이로구나. 재미있는 세상. 조물주의 오묘한 신비를 여기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빛을 배웠죠? 빛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빨주노초 파란 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 이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색깔이 빛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거야 그 속에 빛이 원래 파라니까 파란색 아니냐?
빨가니까 빨간색 아니냐, 노라니까 노란색 아니냐, 빛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 천만에 아니에요. 그럼 뭘로 그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게 나눠지느냐? 파장으로 나눠져요. 파장. 빛은 똑같아요. 다만 파장이 폭이 넓으냐 좁으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보라색으로 보여요. 네, 색깔 구분이 원래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건 참 그것도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네, 원자의 경우 그 다양한 물질이 따지고 보면 그 소위 전자와 양성자 카풀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푸른색,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 색깔은 파장,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동의 파장, 진동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파동의 파장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이런 놀라운 세계가 바로 이런 그 원자의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자와 양성자는 그렇게 짝을 이뤄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놈들이 발광진흥설 밖에서 중성자가 거기에 곁들여 있습니다. 좀 무거운 중성자를 곁들여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중성자가 문제요. 요것들은 물론 중성자는 아무래도 양성자를 제재하려니까 좀 무거워야 돼요. 그게 무거운데,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원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성자 숫자가 똑같지는 않고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성자 숫자가 양성자 수보다 많거나 적은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질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동의 원소라 합니다. 동의 원소. 그래서 결국 원소에는 그런 그 중성자 숫자가 많거나 적은 동의 원소가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양성자가 많고 중성자가 많으면 이게 처치곤란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순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센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뭉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원자들도 똑같아요. 그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저히 뭐 억압한다, 뭐 강력, 양력으로 억압한다 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게 불평이 많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도저히 끼리끼리 못 살겠다. 무겁고 막 이렇게 같은 것들끼리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져야 됩니다. 그 나눠질 때 소위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무서운 빛이 또 나와요. 방사능이란 빛이 나요. 자연현상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인공으로 그 쪼개기를 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저 유명한 핵분열이라는 것입니다. 핵분열. 이제 원자탄 얘기로 들어갑니다. 핵분열. 다시 말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으면, 특히 중성자가 더 많으면 그걸 우리는 동의 원소라 하고 하는데, 이놈들이
불만이 많아서 불안정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방사선을 낸다. 그게 방사성 동의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의 원소인 이 원자, 그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래서 이놈이 가만 놔둬도 물론 분열을 하고 방사선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 속에 방사선이 있어요. 그 자연이 이렇게 분해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인공적으로 핵분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중성자를 죽여가지고 핵분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나갑니다.